안녕하십니까. 저는 유후남이라고 하고요. 뒤에 아들나라고 아버님이 뒤우자 사내남자를 썼어요. 그래서 남동생이 둘이나 있어요. 제 인생에서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은 책이 있는데 심훈 작가의 상록수였거든요. 거기 나오면은 도시생활 하다가 이제 할 일이 없다,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고서는 시골로 가서 이제 야학을 개설하게 되고 또 농촌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사회치도 결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야학에서 애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 부분이 엄청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. 지금은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 안 하는데 그냥 제 삶에 그냥 그대로 녹아서 제 인생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때 뭐 다 고만고만하게 어렵고 하니까 이제 과외를 하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외할 돈은 없고 겨울방학이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나 요때 있어 가보겠다 해갖고 한 3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거기가 야학을 하는 곳이었는데 교사들이 거의 다 이제 대학생 또 현직 교사 아니면 직장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. 거기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 친구랑 이제 안면 트고 거기 교장 선생님도 보고 막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6.25 때 남편이 경찰 공무원이었었는데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. 이제 가묘가 육군묘지에 있어요. 근데 연금이 나오잖아요. 연금이 나오니까 남편 죽은 피 같은 돈인데 좀 가치 있게 쓰고 싶다. 아들 하나만 유복자로 데리고 사라졌던 거예요.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파란 잎사귀를 말린 거 이렇게 말아갖고 막 피우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. 그런 애들이 늘 지천에 널려 있는데 저런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야학을 시작했다고 해요.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한 8년 정도 한 100여 명 이상이 거기서 중검, 고검, 대검 이렇게 합격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무료로 이제 공부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 그 뒷받침을 해주고 나니까 걔네들이 직장에 사회에 나가갖고 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능력을 발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. 심훈 선생님이 이렇게 농촌에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가갖고 애들 야학하고 막 그런 거 저도 모르게 그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. 심훈 작가가 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니네들이 할 일이 있다. 니네 이렇게 가치 있는 일 해라. 나 혼자 내 식구만 나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사회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근데 그것이 요즘에 제일 화두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대요.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 이 책을 정말 요즘에 젊은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걸 읽으면은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본인들의 방향도 제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.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은 목숨 걸고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학을 열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.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본인들도 아 이분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뭔가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물질적으로는 되게 풍요해졌는데 근데 정신적으로는요 더 황폐해진 이유가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. 그런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. 예. 근데 지금도 이제 다른 이런 여러 그룹에서 보면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데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렇죠.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너무 도사리고 그러니까는 나 혼자서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나 이렇게 힘들어 한마디라도 하고 하면은 그 옆에서 그걸 들어주는
어른들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털어놓게 되면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예. 모르는 것도 있고, 그러니까 작게 정말 독서 모임 같은 거라도 하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, 그러니까 얘기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시작하면 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또 어울리면은 또 나쁜 쪽으로 빠질까 해서 그냥 학원에만 보내고 학교만 보내고 그쵸.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른 염려 때문에 또 그렇게 차단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요즘엔 또 더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열어놓고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많고 맞아요.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. 그걸 서로가 차단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. 맞아요. 책은 저 인생에 있어서 진짜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에 형제가, 그러니까 저희가 6남매인데,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, 제가 서열로는 넷째인데도 혼자서 처리하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게 많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책이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현 시대에서는 나쁜 거 좋은 거 반반 일어나고 있지만 딱 그게 반반이잖아요. 그런데 막 이제 힘들고 막 그럴 때는 스토리가 강한 무협 소설, 뭐 무협 만화 이런 거, 아니면은 찐한 연애 소설 그런 거 딱 읽고서는 책 딱 덮으면은 그 전에 게 이제 없어. 어디로 가버렸어. 그리고 특히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제가 더 안심이 되고 편안한 마음, 밝은 마음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은 지금도 이 핸드폰으로도 뭐 웹소설 같은 것도 보고 그래요. 저는 이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애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시창작반을 해서 이제 시를 쓰게 됐고 이제 중랑문인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제 시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. 더 배우고 싶은데 배우는 모임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그 망우 본동에서 시 읽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얼른 갔죠.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덕분에 어쨌든 시를 같이 읽기도 하고 또 이제 시집도 제공해 주셔서 그것도 또 더 소장하게 되고 이런 모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죠 우리가 벌써 2, 3년 된 것 같아요. 네. 근데 너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바빠서요. 각자 개인 시간이 너무 바빠서 같은 시간대에 모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정말 본인이 꿈이 있다라면은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이제 각자가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의 시간대가 다 틀리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용기가 있어서 한쪽은 또 포기를 하고 한쪽으로 더 가치적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. 내 개발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. 예.